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탑라인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제로 두 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건 뭐냐면 품사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겁니다. 품사의 이제 종류를 나눠서 각각의 품사가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단어, 구, 절, 문장 성분, 문장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단어라는 것은 낱말, 사전에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 단어장에 들어있는 하나하나를 단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라는 건 뭐예요? 구라는 건 단어가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모여서 이루는 덩어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구라는 건 몇 단어부터 시작한다? 한 단어부터 시작을 한다고 배웠나요? 안 배웠어?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단어들의 무리량이 아니라고 그랬죠. 문장 성분들의 무리가 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절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동사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5가지를 배웠을 거야. S, O, S, V, O, C, A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문장 성분이 존재하죠. S는 뭐예요? 주어고, V는 뭡니까? 동사고요. O는 뭐예요? 목적어. C는 뭡니까? 보어. A는 뭐예요?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입니다. 이 5가지 문장 성분들이 뭘 이뤄? 문장을 이룬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 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장 성분이 이어지는 게 뭐다? 절을 이룬다고 했죠. 다시 이 구와 절이 뭘 이룬다? 구와 절이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을 이루게 되고 문장 성분이 뭘 이룬다? 문장을 이룬다 라는 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 내용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었던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품사는 단어의 종류라는 제목이 나왔네요. 그죠?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품사란 단어의 종류를 말한다. 당연하죠. 위에 있으니까. 이거 모르면 바보죠. 그죠? 바로 코앞에 있는 거야. 품사란 뭐예요? 단어의 종류예요. 단어의 종류란 말을 어렵게 얘기하면 뭐다? 품사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품사란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야. 옛날부터. 품사 그러면 보통 팔품사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하지요, 많이. 근데 품사라는 게 딱 8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품사는요, 한 10개, 선생님 알고 있는 것만 10개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요한 것들을 일부 문법서들에서 8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팔품사라는 용어가 나왔을 뿐이지, 정확히 8개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품사는 다른 영어 문법 책과 다르게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어서 8가지를 배울 겁니다. 알겠어요? 8가지 배우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나를 빼고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아무튼 품사는 뭐예요? 단어의 종류다. 이제부터 배우는 것들 여러분들 용어가 많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 용어라는 것이 선생님 전 문법 용어 싫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용어라는 것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숙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알겠어요? 난 제 이름을 못 외울 것 같아. 제 철수 너무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외우기 힘들 것 같아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 외워지죠. 얘네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익숙해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수업 때마다 나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겹다 그 이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연기가 좀 되지 않나요, 선생님이? 봅시다. 명사의 역할 봅시다. 명사. 일단 명사가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명사 noun이라고 하는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어 문법에도 존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뭘 나타내는 말이에요? 얘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이름 있잖아요. 상변.
그죠? 얘도 이름이 있을 것이고 칠판도 이름이고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름이 있을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사랑이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걸 찾으면 그게 바로 명사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럼 이 명사라는 게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거는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이 명사라는 단어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명사의 역할, 용법이 되는 겁니다. 명사는 다른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구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해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할 때 어디서 수식하냐면 앞에서 수식해 줍니다. 어디서 수식한다고요? 앞에서 수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 가게 그러면 shoe store 이라고 하거든. shoe store. 그럼 여기 지금 명사가 두 개 나왔다고요. 그죠? 첫 번째 명사는 shoe라는 명사예요. shoe가 뭐예요? 신발이란 명사지. 그지? 신발이란 명사인데 얘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신발이 가게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래서 가게인데 어떤 가게야? 봐봐. 우리나라 말에서 어떤에 대한 답변은 다 꾸미는 말이에요. 어떤에 대한 답변은 다 무슨 말이라고? 꾸미는 말이라고. 어떤 가게예요 했을 때 신발 가게예요.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꾸민다, 수식한다.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할게. 꾸미고 수식하는 거는 범위를 좁히는 거야. 뭘 좁히는 거라고? 범위를 좁히는 거야. 그냥 가게 그러면 종류가 무척 많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신발 가게 범위가 확 줄잖아. 이해돼? 참고. 수식. 이거는 한정. 제한. 다 문법에서 같은 말로 쓰이는 말들이야. 수식은 한정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거야. 이건 다 뭐 하는 거야? 범위를 줄이는 것들이야. 뭐 하는 거라고요? 범위를 줄임. 범위를 줄이는 것을 수식, 한정, 제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잘 보세요. 선생님 그런 범위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teacher.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가져요. 선생님, 왜? 이 나라에도 선생님, 저 나라에도 선생님, 우리나라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 그러면 한국에 있는이란 말이 선생님을 꾸미잖아, 우리나라 말에서. 그러면 선생님의 범위가 준다고. 그잖아요. 해외에 있는 선생님들 다 없어지고 한국에 있는 선생님만 남는 거잖아. 이해되죠? 꾸미는 말 하나만 넣어볼까요?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 범위 어떻게 됩니까? 더 줄어요. 한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 범위가 확 줄잖아. 이해돼요? 한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 범위가 확 줄잖아. 이렇게 꾸미면 꾸밀수록 범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죠? 꾸미면 어떻게 된다? 범위가 줄어든다. 오케이? 한국에 있는 조인성 닮은 영어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라고 믿습니다. 봅시다. 하나라고 믿을게요. 여기서 또 공집합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공집합이 아니라 한 명이 보여요. 알겠어요? 그게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등잔 밑이 어둡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범위가 줄어들잖아. 한 명의 조인성을 닮은 영어 선생님 확 줄어요. 확 줄어. 알겠어? 그 조인성을 닮은 때문에 확 줄어. 이렇게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로 뭐다? 수식이고 한정이고 제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가게 그런 범위는 없잖아. shoe store 그러면 범위, 가게의 범위가 확 줄지. 그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누가 해준 거야? shoe라고 꾸미는 말이 해준 거야. shoe의 품사가 뭐야? 명사야. 신발, 우리가 신고 다니는 것들.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물론 여기에도 문법적인 규칙이 하나 있어요. 무슨 규칙이 있냐면 꾸미는 명사는 단수가 원칙이야. 뭐라고? 꾸미는 명사는 단수가 원칙이야. 원칙. 원칙이란 얘기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 벗어나는 것들은 사실 예외라고 보긴 좀 그렇고 복수 형태가 되면서 의미가 바뀌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복수 형태로 꾸미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communications satellite, 통신위성 이런 것들. 그런 건 지금 우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shoe store, 하나의 신발 가게, 신발이란 명사는 store를 꾸며준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역할 명사 수식이야. 두 번째 역할은 명사라는 것이 명사구라는 덩어리를 이루어요. 명사구는 뭐예요? 그럼 명사구라는 것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핵심인 구를 명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사가 핵심이 된 구가 뭐라고요? 명사구예요. 이해되셨죠? 쉽니 어렵니? 쉽지? 야, 명사구가 뭐야? 명사가 핵심되는 구야. 명사구가 뭐라고? 명사가 핵심되는 구라고. 명사가 핵심되는 구를 뭐라고 한다고? 명사구라고.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이게 응용력이 생겨. 그럼 형용사구는 뭐야? 그렇지.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형용사구는 뭐야? 형용사가 핵심이 되는 구야. 쉽지 않니? 이게 영학이라니까. 이게 영학이에요. 오히려 우리 한국식 문법 책이 더 어려워요. 부사구는 뭐예요? 부사가 핵심되는 구예요. 너무 쉽잖아. 이래서 제대로 배우면 쉬운 겁니다. 너무 어렵게 배워왔어. 어렵게 예외를 너무 많이 갖는 방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바꾸셔야 돼요. 명사구가 뭐다? 명사가 핵심이 되는 구다. 이해됐어? 그러면 적었죠? 아, 선생님 쓰란 얘기도 안 하고 막 지우네. 알아서 쓰셔야 돼요, 선생님. 뒤로 돌리기 있죠? 뒤로 돌리기. 봅시다. 그러면 슈스토어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 누구냐라고 하면 제일 핵심이 되는 명사는 스토리야.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뽑으면 스토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스토리 제일 핵심이에요. 가게가 핵심인데 이 스토리 핵심이 되는 덩어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이 꺽쇠로 묶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명사, 구, noun, phrase라고 부르는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story라는 명사가 하고 있다. 이게 핵심 명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store 이 하나의 예 가지고 명사가 명사를 꾸민다, 명사구의 핵심이다라는 두 가지의 명사 역할을 다 배웠습니다. 쉽지? 그지? 영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어라는 거 별거 없어. 용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용어를 멀리하면 나중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쓸 거 있으면 쓰세요. 지울 겁니다. 지웁니다. 그럼 이제 명사의 종류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게 명사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알겠어요? 잘 봅시다. box. 여기 눈에 보이는 애들이야. box, red, 빨간색, 색상의 이름이고 water, 물, pencil, 연필, movie, 영화, car, 자동차, people,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명사가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love, happiness,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sadness, 슬픔이라든지 kindness, 친절함이라든지 responsibility, 책임 이런 것들도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난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난 이런 게 친절이라고 생각해.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Tom, 사람 이름이죠. Kathy, 사람 이름이 Elizabeth. 발음 조심해야 돼. 그 엘리자베스 여왕님 생각나잖아? 영국 여왕님 엘리자베스죠. 그죠? 근데 그 영국 여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 엘리자베스 여왕님 그럼 못 알아들어. 자기 이름 얘기하는지도 몰라. 왜? 엘리자베스라고 하면은 그분을 부른다는 느낌이 안 들 거야. 영어라는 게 강세가 중요해요. 어디를 강하게 읽느냐. 강하게 읽으면 또렷하게 들리고 강하게 읽지 않으면 발음도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발음이 죽는 것, 또렷한 거의 차이점도 그 영어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L자 뒤에 있는 I의 강세라는 게 있어서 Elizabeth 아예 앞을 버리고 Elizabeth라고 읽으면 알아듣습니다. Elizabeth 이걸 안 읽어도 돼. Elizabeth. 그래서 이거 줄이면 나중에 Liza 이렇게 나오는 거야. Liza L-I-Z-A 그죠? L-I-Z-A 이거 Liza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줄여서 Elizabeth에서 나온 거야. 강세라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 사실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까지도 원하면서 외운다고 하면 강세 같은 것들도 주의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Mars, 화성, Korea, 한국, Microsoft, MS죠. 그죠? 이런 것들 다 독특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존재의 이름 붙인 것들이지. 이해됐나요? 선생님 상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거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 이름 붙인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문법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이거를 보통 명사, 그리고 뭐라 같은 거를 물질 명사, 그죠? love 추상 명사, 탐 고유 명사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그 보통 명사 이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선생님 필요 없는 용어는 아예 안 가르칠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언급한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어. 아시겠어? 그거는 나중에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토익, 토플에도 안 나와요.
알겠나요? 그냥 이런 게 명사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사를 분류하는 건데 이거는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명사라는 건 셀 수 있는 것이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단순히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어요. 물병은 셀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을 여기서 이렇게 먹었는데 물 한 개 먹은 겁니까? 개수예요? 개수가 아니잖아요. 개수가 존재할 수 없어.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고 하면 개수예요? 개수예요? 아무렇거나 개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고 개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개수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정해진 형태가 일단 있어야 되고 셀 가치도 있어야지 개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hair이란 말이 있어요. hair이란 말.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거, 이제 머리털 같은 걸 이제 hai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을 때 그냥 전체 덩어리를 다 얘기할 때 헤어는 셀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헤어를 세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셀 가치가 있거나 정해진 형태가 있을 때만 셀 수 있는 것이고 셀 가치가 없거나 정해진 형태가 없으면 세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모래 나달 샌드라고 하는 게 이제 모래를 나타내는데 그 셀 가치가 있는 건가요? 모래 하나하나를 셀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안 센다고요. 이해됐어요? 좀 이따 한번 얘기할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정해진 형태가 있고 셀 가치가 있는 명사들에는 book. 책 그러면 생긴 형태 비슷비슷하죠? 가치도 있죠. 한 권, 두 권 셀 가치가 있죠? 코인, 동전 비슷하게 생겼고요. 셀 가치도 있습니다. tree,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tiger, usage, 용법. 그래서 용법이라는 단어는요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셉니까? 첫 번째 용법, 두 번째 용법 이렇게 셉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법도 역시 셀 수 있는, 셀 가치가 있는 명사가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이제 uncount noun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CN이라는 C로 써 있는 사전이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 C라고 써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는 U라고 써 있는 사전이 많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명사 옆에 기호도 알아두세요. 사전 보는 방법도 배워야 돼. 셀 수 없는 명사는 U라고 써 있는데 uncount noun입니다. 정해진 형태가 없거나 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형태 없는 건 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아니면 종이 정해진 형태 없어. 여러분 맨날 보는 그 네모난 형태이기 때문에 종이가 정해진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종이는 막 자르면은 별 모양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furniture, 가구. 선생님 가구를 왜 도대체 형태가 없거나 셀 가치가 없는 거에 넣어놨습니까? 잘 봐봐. 가구는 정해진 형태가 없어. 의자, 책상, 소파, 침대, 장롱. 정해진 형태가 없는 거야. 그걸 다 아우르는 집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못 세는 겁니다. 알겠어요? 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는 지폐 있죠, 동전 있죠, 카드 있죠, 신용카드 있죠, 모네타 있죠, 무슨 요즘에는 전자 화폐 있잖아,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있잖아. 뭔 얘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머니에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얘도 약간 집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하고 머니는 다른 거야. 머니는 못 세는 거야. 지금 살 가치가 있는데요, 정해진 형태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식적인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명사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장에서 명사를 딱 봤다란 말이에요. 어떤 문장에서 명사를 봤는데 이 명사가 평상시에 내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여 있거나 또는 평상시에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생각했는데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여 있거나 라고 했을 때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사전에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여기 옆에 써놔야 돼. 단수형과 복수형이 둘 다 존재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형밖에 없어. 사실은 단수라는 말 자체가 맞지도 않아요. 원래 형태만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단수형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복수형이라는 것은 왠지 막 이를 가는 듯하니? 복수니까? 죄송해요. 나이를 속일 수 없네? 아재 개그 나오네요. 복수형은 보통 S나 ES가 붙는 것들 이런 걸 복수 형태라고 하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child는 셀 수 있는 거의 단수형, children은 복수형이지만 이 s가 붙는 것들이 books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나왔거나 단수형 앞에 어나 원 이런 말들 셀 수 있는 그런 하나라는 그 개념의 단어들이 나와 있으면 그 단어는 뒤에 있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런 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복수도 없어 라고 하면 셀 수 없는 명사로 생각을 일단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명사들은 셀 수 있을 때 없을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두 가지 경우에 뜻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런이 아니다. 아이런이 아니고 아이언이에요. 아이언은 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철 셀 수 있나요? 철은 물질적인 겁니다. 철을 하나 둘 셀 수가 없습니다. 철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하고 비슷한 겁니다. 셀 수 없을 때는 그냥 iron하고 씁니다. 하지만 an iron하고 셌어. 하나가 붙었으면 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의 아이언이에요. 이럴 때는 철이 아닌 거야. 이럴 때는 특정한 제품인 다리미를 나타내는 거야. 다리미를 하나 둘 셀 수 있죠? 그래서 an iron, ions 그러면 다리미, 하나의 다리미, 다리미들 뭐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water는 물은 셀 수 없지만 water를 세 가지고 복수 형태인 waters라고 표현하면 바다, 특히 대양, 그죠? 큰 바다를 waters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fire, 불은 못 셉니다. 불이 요만한 것도 불이고 이따만한 것도 불이잖아요. 못 세는 거의 특징이 있죠. 하지만 a fire 그러면 화재 한 건이 되는 겁니다. 화재는 셀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 단어 나왔으니까 또 할게요. 최근에 되게 커다란 화재 사건도 있었잖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선생님인지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이었지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든 그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들어가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 이후로 어떤 건물 들어갈 때도 비상구가 어느 쪽에 있지? 만약에 불 나면 어디로 탈출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 화재 났을 때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얘기해 계셨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는 학원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걸 혼자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해봐요. 불이 난다고 하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막 이렇게 물 있잖아, 물. 그 화재가 나게 되면 사실은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질식돼서 죽는 걸 막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 되고 젖은 수건이라든지 걸레 같은 거라도 이렇게 입을 막고 그걸 통해서 숨을 쉬면 연기가 걸러집니다. 어느 정도 독가스가 좀 걸러진다고. 그래서 이런 물, 나의 속에 입은 면티 이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입을 막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또 누가 또 장난쳐서 눌러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울리면 바깥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깥에 무슨 일이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싶으면 바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뭐 짐 챙길 시간이 없어. 짐은 나중에 들어와서 찾겠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무조건 탈출하시고, 파이어 알람 울렸는데 그냥 아이씨 어떤 새끼 해로선 막 자고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릴 텐데 항상 그러니까 파이어 알람 울리는 거 100건 중에 한 건이 불이 난다고 싶어도 우리는 99번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번 다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소중한 목숨을 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샌드, 모래. 원래 셀 가치가 없어. 샌드는 하나하나 어떻게 셉니까? 그럼 이렇게만 잡아도 모래가 이거 못 세잖아. 고래밥 같은 건 세는 애들 봤어. 근데 모래 막 한 움큼 몇 개 들어있는 거 세는 애들은 진짜 이건 오덕의 그 한계를 넘는 애들인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샌드는 뭐냐면 모래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사막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해됐어요? 외우셔야 돼. 타임은 시간이고 타임즈는 시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셀 수 있는 명사, 즉 단수형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것들이 특정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따로 알고 있어야 돼. 외우셔야 될 것들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I ate an apple이라는 예문하고 put some apple in the salad라는 이 두 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I ate an apple 그러면 애플 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해진 형태가 있는 요런 거 먹었다는 거예요. 요런 거. 알겠어요? 요런 거 먹었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의 사과를 먹었다. 알겠어요? 하나의 사과를 먹었다는 얘기고 이 전체 이 정해진 형태가 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 얘를 먹었다는 얘기고요. Put some apple in the salad 그러면 some이라는 것 뒤에 애플이라는 것이 셀 수 있는 명사로 들어왔으면 some apples라고 썼을 거야. 그죠? some apples라고 써서 몇몇의 사과들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몇몇의 사과들을 넣으라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약간의 사과를 샐러드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사과를 좀 넣어라. 즉 사과를 반쪽 잘라가지고 몇 개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넣으라 이런 얘기예요. 사과를 하나를 통째로 넣으라는 얘기했으면 put an apple in the salad라고 얘기했을 거고 사과를 진짜 수두룩 넣으라고 했으면 put several apples라든지 put some apples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을 건데 그냥 애플 썼다는 건 이거 셀 수 없는 명사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또 이 얘기를 가르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런 학생들이 생긴다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명사는 셀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못 세고요? 얘는 셀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세요? 이러는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 그 판단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그냥 원어민이 하게 내비려둬. 우리가 하는 거는 써 있는 걸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아 위에 거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였구나. 밑에 거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의 그런 시각, 원어민의 어떤 배경, 원어민의 그 사고방식, 백그라운드 knowledge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생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써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명사 내용이 좀 길었어. 대명사 갑니다. 대명사는 이 대자가 뭐니? 이 대자가 대신한다. 대신한다. 대신하는 명사. 알겠어? 대신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 명사의 덩어리라고 하는 애들을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의 덩어리를 대신합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프로나운의 프로가 대신한다고 나운이 명사잖아. 원래 흔히 우리가 대명사를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하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했던 내용에서 공부했을 거야. The man in the car이란 말을 he로 대신하잖아. 그럼 he가 대신하는 건 the man in the car이 한 5단어입니다. 5단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명사는 명사의 덩어리를 대신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명사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는지를 나중에 배울 건데 한번 보고 갑시다. 명사의 덩어리는 첫 번째 명사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배워 나중에 구와 절 다 배웁니다. 두 번째가 동명사절. 세 번째가 투부정사절. 네 번째가 명사절. 이런 것들이 명사의 덩어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신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합니다. 특히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은 단수로 봤기 때문에 얘네를 대신하는 대명사 it이란 말을 많이 써. it. 알겠어? it 단수. 이해됐죠?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명사는 뭐다? 명사의 덩어리를 대신한다. 명사의 덩어리에 뭐가 있다? 명사구,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이 있다. 지금 생소한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거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지겨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흔한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이 정도의 문법 용어는 자기가 문법 용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분들도 언급하는 것들이니까 기본의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수업을 들으셔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알겠어? 봅시다. 대명사도 분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인칭 대명사 있습니다. 이거 좀 밀렸네요. 인칭이. 인칭이라는 거는 국어에서도 배우나요? 1인칭, 나나 우리를 1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인칭은 너나 너희. 알겠어요? 그다음에 3인칭은 여기 없는 애들. he, she, it, them 이런 애들이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은 나, 우리. 그다음에 2인칭은 너희들, 여기 없는 애들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뭐 I, my, me, mine 이런 거 외우지 않았나요? 그것들 다 인칭 대명사랑 관련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게 인칭 대명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다 알죠? 뜻은.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는 가리키는 겁니다. This, 이것, that, 저것. 여기 밀렸나 봐.
these 이것들, those 저것들, 그죠? 그럼 책에 있으니까는 뭐 안 써도 되겠죠? These나 those 이런 것들도 지시대명사, 가리키는 말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시대명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는 의문, 몰라 난, 궁금해. 이럴 때 쓰는 말이 의문대명사야. 그러니까 몰라서 궁금할 때 쓰는 말들, who, 누구냐, who, 누구를, what, 무엇, which, 어느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의문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서 한 번에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라는 말하고 대명사라는 게 합쳐져 있는 거거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연결할 때 쓰는 말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결해주는 대명사예요. 알겠어요? 연결해주는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다. 이해됐나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which, whom, that, what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연결해주는 대명사. 그 다음에 재귀대명사. 재귀대명사. 재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명사인데 이건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쪽 오른쪽으로 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옵시다. 재귀대명사는 보통 self나 selves가 붙는 걸 재귀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She loves h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she loves her. she라는 것을 우리가 문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she라는 걸 문장에서 주어라고 하고 loves를 동사라고 하고 her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녀는 사랑한다. 그녀를이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그녀와 뒤에 있는 목적어에서 이 중간에 있는 걸 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어 나올 때를 타동사라고 이거 또 배울 거예요. 타동사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타라는 건 남이 나온다. 남 타자를 써서 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님, 남이 나오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죠? 주인의 입장에서 남이 나온다고. 즉, 주어하고 목적어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같지 않다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She loves her. 그녀는 그녀를 사랑한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그녀하고 여기 그녀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 그녀를 또 바꿔볼까요? 그녀를 바꿔서 Mary라는 애로 바꿔보면 Mary가 loves her 그러면 이때 her은 Mary가 아닌 다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뭐또 여성이 여성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죠? 그잖아요? 그 Mary가 어머니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 사랑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상한 거야. 알겠어? Mary loves her. 그죠? Mary가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도 있어. 아무튼 간에 일반적인 목적어는 주어와 다른 존재다. 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Mary가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신을 사랑할 때는 주어와 목적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게 바로 뭐야? self나 selves가 붙는 이 단어들이야. 이 self나 selves는 목적어로 쓰이는 녀석인데요. 주어와 이 목적어 사이의 관계가 같다의 관계가 되는 그 목적어를 self나 selves를 붙여주고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해서 얘를 재귀대명사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self라고 하면 self-service라고 하잖아. self-service, 그죠? 자기가 스스로 갖다 먹는 거, 자기 스스로 하는 거. 그 self라는 단어가 자기 스스로 이런 의미가 있거든. 자기 스스로에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를 재귀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목적어로 쓰일 때 중요한 녀석이 되는 거야. 목적어로 쓰일 때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녀석. 이거는 메아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메아리가 그녀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고. 됐어요? 써놨지? 그러니까 재귀대명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 목적어로 쓰이는 게 아니면 재귀대명사는 다 강조의 용법으로 쓰여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재귀대명사는 원래 뭐로 쓰인다고? 주어하고 목적어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애인데 그게 아니면 재귀대명사 무슨 용법으로 쓰인다? 강조 용법으로 쓰여요. Tom himself, 갑자기 주어 뒤에 himself 나와. 그럼 이 himself는 강조라는 느낌이 들지 목적어 아니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재귀대명사는 목적어 용법과 강조 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됐나요? 그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써놓으세요. 이것도 목적어의 역할과 강조의 역할하는 게 재귀대명사예요.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는 주어와 같은 존재다. 됐죠? 그 다음에 동사, verb. 동사 갑니다. 동사. 지금이 겨울이어서 동사 그러면 얼어 죽는다는 단어로다가 읽힐 수도 있겠네요. 그죠? 동사.
봅시다. 뭐 금사, 은사, 동사 이건 아니겠죠? 그죠? 아, 오늘 왜 이렇게 아재스럽죠, 내가? 아재예요. 인정합니다, 아재요. 아재인 거 인정할게요. 네. 아재 개그도 잘 들으면 재밌어요. 재밌지 않나요? 하긴 방송에서 아재 개그 하는 분들 보면 약간 좀 애처로울 때도 있어, 내가 봐도.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지금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봅시다. 동사. 얼어 죽는 거 아니고, 그죠? 코퍼 사라는 것도 아니고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verb예요. 동사의 이 역할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요. 동사는 뭐 하는 거야?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다시 한번. 동사는 뭐예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뭘로 끝나? 다로 끝나. 그럼 바다도 동사겠네요. 바다의 그 다자로 끝난다고 무조건 동사인 건 아니지. 동사가 다로 끝난다는 거지 다로 끝난다고 동사인 건 아닌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바다, 다시다 이런 애들은 다로 끝났다 다 명사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런 설명은 네, 여러분 너무 낮춰본 건가요? 혹시 해서 설명해봤습니다. 동작이나 상태가 된다. 여러분 동작하고 상태는 이거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가 옷을 입는다 할 때 푸돈이란 말이 있고 옷을 입는다 할 때 웨어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문제야. 두 가지는 달라요. 푸돈은 옷을 입다. 동작을 나타내고 웨어는 뭐뭐를 입고 있다.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동사들이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 동작을 나타낼 수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봐봐. He was wearing a red swimming suit. 알겠어? 그는 그래서 was wearing이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wearing이 아니라 putting on 이렇게 쓰이면 의미가 확 달라진다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 뒤에 좀 더 쓰면 뭐 in the pool 이런 걸 쓴다면 풀장 안에서 이런 말을 한 번 더 쓴다면 he was wearing a red swimming suit in the pool 그러면 풀장 안에서 그 사람은 빨간색 수영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얘기예요. was wearing은 입고 있는 상태가 몸에 붙어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고 he was putting on a red swimming suit in the pool 그러면 풀장 안에서 빨간색 수영복을 지금 입고 있었다는 얘기야. 빤스 입고 있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빤스 몸에다 걸치기 시작했다고. 변태지. 알겠어? 왜 풀장에서 이거를 해? 탈의실에서 해야지. 이해돼요? 완전 다르잖아. 이거 입고 있는 상태, 이거 입고 있는 동작. 알겠어? 동사가 이렇게 영어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는 아무튼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고 해석이 뭐뭐 다로 끝난다고. 알겠죠? 이해되죠?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동사의 분류.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막 용어들 막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듣기 되게 편해지실 거고 이것만으로도 실력 많이 오르실 겁니다.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익숙해지는 거. 알겠어요? 공부라는 것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익숙해지는 것이야. 다시 한번. 공부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익숙해지는 거야. 오늘의 명언. 알겠죠? 동사의 분류 봅시다. 동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개의 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응? 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고 본동사라는 게 있어요. 조동사니까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네요. 선생님 대학교 때 선생님을 영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조동인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조동인 교수 그분이 진짜 재밌었어요. 교수님 할 때 동네 형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학교 선배이자 우리과 출신의 학교 선배이자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어떤
많은 사건을 겪고 나중에 학원가로 나오시지. 학원가로 나와요. 교수님이었는데 우리 과 학원가로 나와서 영어를 가르치시고 그다 쓰신 게 해커스 토플입니다. 알겠어요? 해커스 토플. 그래서 해커스를 만드셨죠. 가끔 얘기하는데 지금 해커스 만든 분한테 영어 수업도 들었다고. 네, 봅시다. 조동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데이빗 조라는 그 이름을 썼었죠. 영어 이름을. 조동사와 본동사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동사는. 조동사는 조자가 도울 조자야. 도움을 주는 동사야. 그러면 도움을 주는데 누굴 도와줘? 본동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건 본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본동사를 돕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혼자 쓰지는 않아요. 얘 본동사 있을 때 얘를 도와주는 거니까 얘 있을 때만 쓰이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본동사는 뜻을 가진 동사야.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먹는 게 중요한 뜻이 되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표현돼요. 영어에서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can eat이 되는데 eat은 먹는다는 주요한 뜻을 갖고 있고요. can이라는 것은 먹는 걸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의미를 추가해주는 조동사일 뿐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고요. 조동사는 다시 세 가지로 화법을 나타내는 애, 시상을 나타내는 애, 태를 나타내는 애로다가 쪼개집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화법, 시상, 태로 나눠져요. 화법 조동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들이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화법 조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 조동사별로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져요. 시상 조동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have, 완료를 나타낼 수 있고 진행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완료 뒤에는 pp가 나오고요. 이거 좀 넓게 써야 되겠네요. 뒤에 가서 배울까요? 일단 시상조동사 뒤에는 pp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걸 알아두세요. 좀 더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태라고 하는 것은 pp가 나옵니다. 과거분사. pp, ing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일단 이렇게 써두시고 본동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비동사라고 하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고 하는 동사로 나눠집니다. 일반 동사는 자동사라고 하는 동사와 타동사라고 하는 동사로 나눠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고요. 목적어가 안 쓰이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목적어로 쓰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죠? 비동사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인데 이 뜻이 뭐뭐이다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주요한 뜻이 되는 동사가 됩니다. 이 정도로 다 일단 동사를 분류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동사는 크게 조동사와 본동사로 나눠진다. 조동사는 화법, 시상, 태. 나중에 나눌 겁니다. 화법, 완료, 진행, 태로 나눠져요. 화법, 완료, 진행, 태로. 본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눠진다. 이때 비동사의 뜻은 이다 하고 있다란 뜻이 있고요. 일반 동사는 다시 자동사와 타동사로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됐나요? 정리해두세요. 멈추고 줄 겁니다. 지웁니다. 제가 아까 바로 나온다고 그랬죠? 조동사 봅시다.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도울 조자예요. 본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야. 도와줘. 그래서 본동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조동사라는 게 도와주는 영역이 뭐냐면 부정문 만들 때. 일반적인 본동사들은 부정문을 못 만들어요. 비동사 빼고 비동사만 독특하게 만들 수 있는 애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go라고 하잖아. 그죠? 가다란 뜻인데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don't go거든요. go not이라고 쓰지 않죠. don't go라고 쓰죠. 이해됐어요? don't go라고 쓴다고. 이 don't라는 것을 써서 do라는 동사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야. do에다가 not을 붙여서 do not go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not을 붙여서 부정문 만들어주는 do가 무슨 동사라고? 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본동사는 부정문을 못 만들어요. 또 의문문 만들 때 왜
우리가 you know, 너는 알고 있다 라는 게 평서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 알고 있어는 뭐가 돼요? do you know가 되잖아. 이렇게. 이해됐어요? 역시 do라는 조동사가 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럴 때 쓰는 것들이 바로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부정문 의문문 만들고 특정 의미를 더준다. 특정 의미를 더해주는 거 아까 can 같은 거 있죠?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거나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will, 뭐뭐 해야 한다는 should 이런 것들이 특정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예요. 알겠어요? 봅시다. 조동사를 분리해 볼게요. 조동사는 아까 화법 조동사, 시상, 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화법을 나타낸다는 거 어렵죠? 화법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동사가 다 화법 조동사예요. can, may, will, should, must 이런 게 다 조동사, 화법 조동사입니다.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틀림없다. 이런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동사들도 뜻이 많아서 지금은 선생님이 하나의 뜻을 얘기해 주지만 진짜 여러 가지 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 말아두세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should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 해야 한다. 알겠어? must는 하나 더 알고 있으면 뭐뭐 하면 틀림없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조동사들 뒤에는 뭐가 나온다? 무조건 동사의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이 나온다. 동사 원형이 뭐예요? 이런 학생들이 또 생길 것 같아. 잘 보세요. 그 동사를 보면 동사 3단 변화를 한다고 그러잖아. use, used, used 이렇게 보면 3단 변화지. 그죠? 첫 번째 있는 이 동사의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고 세 번째를 과거분사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분사는 줄여서 PP라고 얘기, Past Participle 약자예요. PP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했으면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이 use라는 형태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Can use, may use, will use, should use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뭐 S가 동사에 S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 나올 땐 무조건 S 붙으면 안 돼. Can use가 돼야 돼. Can use 이런 거 쓰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동사 원형만 나와야 돼. 원래 형태만. 조동사는 형태가 뒤에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상조동사.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시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시제는 뭔지 알지? 시제 뭐 과거, 현재 이런 게 시제죠. 시제 안에서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로는 뭐 aspect라는 어려운 말이 있지만 몰라도 돼.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인데 상태는 뭐냐면 완료 아니면 진행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have는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고 완료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나중에 언젠가 설명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be라는 거는 진행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로 쓰입니다. have라는 조동사, 즉 완료를 나타내는 것 뒤에는 pp가 쓰여요. pp. 아까 pp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과거분사. used가 쓰이는 거야. have used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야. 예를 들면 used, have used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have used. 알겠어요? have used. 얘는 해석이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뭐뭐 해왔다. 그럼 have used는요. 사용해왔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두 번째, 비동사 뒤에는 동사에 ing를 붙입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그 used 같은 경우 뭐가 되냐면 using 이렇게 씁니다. 비동사 뒤에 using 이렇게 쓰면 해석이 뭐뭐 하는 중이다.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중이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태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태라는 건 뭐냐면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동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동사 형태가 뭐가 쓰이냐면 pp가 쓰입니다. 얘의 해석은 뭐뭐 되다라고 쓰입니다. pp 자리에다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used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be used는 뭐가 되는 거야? 사용되다야. 알겠어요? use는 뭐뭐를 사용하다죠? 근데 비동사 뒤에 used가 들어가면 사용되다야. 그래서 뭐는 뭐뭐 되다. 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역시 지금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알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정리해 두시고 익숙하도록 계속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정리하세요. 됐어요? 됐나요?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고 가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use 말고 make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make 가지고 우리가 그 will 다음에는 make가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will make 해석하면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have라는 거 뒤에는 뭐가 쓰인다? pp 쓰입니다. 그럼 make는 make, made 이렇게 3단 변화 하거든. 써놓고 여기다가 make는 어떤 3단 변화를 해? make, made, made야. 이렇게 3단 변화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사전에 뒤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이거 3단 변화 표가 있어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have 뒤에 make는 안 되고 made가 쓰여야 돼. 그 made는 여기서 얘가 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have 뒤에 making, ing 쓰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쓰이면 have야. 비동사 뒤에 making 쓰면 be making이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가 돼요? be made가 되는 거야. be pp니까. 이해돼요? 이거 해석해보자. will make는 뭐예요?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have made는요. 뭐뭐 해왔다. 만들어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오. 그 다음에 be making은요. 만약에 be게 지금 우리가 문장에서 볼 땐 be가 아니라 뭐 am, are, is 이렇게 써요. I am making, you are making, he is making, she is making 이렇게 쓰인다고. 이거는 해석어는 만드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be made는요. 수동태로 만들어지다 라고 해서 수동태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만약에 이 초크를 만든다고 하면 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수동태야. 선생님은 분필을 만들죠? 분필은요.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이거 멈춰 쓰세요. 그럼 지울 겁니다. 멈춰 서서 지웁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동사는 그럼 뭐냐? 본동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본동사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본동사라고 하는데 본동사는 어떻게 분류가 된다고 했습니까? 본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다가 2반, 3반도 아니고 일반 동사. 그죠? 그 일반이 아니겠죠? 일반적인 할 때 일반이겠죠. 일반 동사로 나뉘어지고 일반 동사는 또다시 자동사, VI라고 씁니다. VT, 타동사로 나눠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비동사는 쓰인 그럼 자동사, 타동사 없나요? 비동사는 원래 자동사예요. 비동사는 원래 무슨 동사라고? 이건 자동사입니다. 알겠죠? 비동사, 타동사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 그럼 왜 여기다 그냥 일반 동사 안에다 집어넣지 따로 나눴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 비동사는 독특하게 조동사와 일반 동사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애야. 다 갖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인다면서요? 그렇지. 비동사는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비동사는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는 본동사로 쓰일 때로 스스로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일반 동사는 이게 돼, 안 돼? 일반 동사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만들 수가 없다고 했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동사를 통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표현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알겠어요? 비동사 독특한 거야. 혼자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조동사의 역할까지 하면서 동시에 뜻을 가질 수 있는 애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비동사는 두 가지 뜻으로 보통 나눠집니다. 비동사는 보통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과 뭐뭐이다 라는 두 가지 뜻으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구조에 따른 해석의 차이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비동사의 본동사 의미는 있다가 있고 이다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과 뭐뭐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만 두세요. 이해되셨죠? 네. 다 배운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비동사는 이다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죠? 네. 일반 동사는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분류된다. 자동사는 주어밖에 없었어. 주어가 스스로밖에 없으니까 자동사, 타동사는 주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이 나오니까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랬어요? do, 뭐뭐를 하다, read, 뭐뭐를 읽다 이런 것들이 일반 동사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봅시다.
자동사. 이 약자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타동사는 그냥 타동사는 transitive verb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사전에서 보면 VT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타동사 타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어요? 무슨 VJ가 되죠? 왜 VI입니까? intransitive의 반대가 intransitive. 그다음 IM 붙여서 반대말 쓴 거야. transitive라는 것은 어떤 다른 대상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행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intransitive는 그거의 반대말 되는 것이고 다른 대상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의 자동사라는 말은 주어 자신밖에 없는 동사. 스스로 자자 쓰는 거고요. 타동사는 남 타자 써서 남이 나오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 없으면 자동사고 동사인데 타동사는 목적어 있으면 타동사야. 알겠어요? 근데 목적어 있는 경우도 목적어 1개짜리가 있고 목적어 2개짜리도 있어요. 알겠어요? 목적어 하나짜리도 있고 목적어 2개짜리도 있어. 지금 목적어 하나하고 2개짜리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영어에는 목적어 3개짜리 있는 동사도 있어요. 근데 그 동사가 뭔지를 까먹었어요. 그만큼 안 나와요. 알겠어요? 봤어. 분명히 봤어. 목적어 3개 나오는 거 와 기가 막히네. 이런 동사가 있었네. 했는데 그 동사 뭔지 까먹었어. 안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 영어를 가르쳐온 거의 한 10 몇 년 그 세월 동안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볼 가능성 되게 없을 거니까 그런 거는 희소적인 것은 굳이 알려하지 마세요. 또 이거 얘기했다고 또 선생님 댓글로 다 선생님 이거 찾아주세요 뭐 이런 못 찾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사전에 그런 건 안 나옵니다. 목적어 3개 동사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봅시다. 목적어 있냐 없냐로 다 자동사 타동사 나눠집니다. 알겠어? 근데 이게 자동사 타동사가 완전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수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가 있어.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있어.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있고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있어. 근데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여. 알겠어요? 대부분은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인다고. 이해됐죠? 그럼 뭐가 중요해지느냐? 그럼 선생님 왜 자동사, 타동사를 왜 구별해야 돼요? 이 구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영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정확한 해석이 있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아야 돼. 알겠어요? 추후에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배워요. 우리 뒤에 단원에 이걸 다루는 단원이 존재하거든. 그때 가서 더 정확히 배우겠지만 일단은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을 하며 일부 동사들은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이는데 많은 동사들이 그때 뜻이 달라진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보자. That will do. 우선 do에서 문장이 끝났고요. He will do his homework today. 여기서는 do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A의 정체가 뭐냐면 his homework. 우리가 배운 명사구라고 하는 애야. 얘가 homework가 핵심 명사인 명사구인데 동사 뒤에 명사구는 대부분 목적어라는 거로 쓰여. 이것도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아무튼 얘가 지금 목적어야. 그럼 목적어면 얘는 뭘로 쓰인 거야?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뭐야? 자동사야. 그러면 자동사일 때 do의 뜻과 타동사일 때 do의 뜻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동사 do의 뜻은 충분하다라는 뜻이야. 이 뜻 몰랐지? 꽤 자주 쓰여요. 알아두세요. 자동사 do의 뜻은 충분하다. 타동사 do의 뜻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아. 뭐뭐를 하다. 그는 그의 숙제를 오늘 할 것이다. will은 뭐예요?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원이요. 그는 할 것이다. 미래 의미 가져요. 그의 숙제를 오늘.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네요. 형용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 꾸미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영어가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 있잖아.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형용사는 무조건 뭐뭐한, 뭐뭐은, 니은자로다가 끝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얘 스스로다가 동사처럼 쓰지는 못하는데 비동사랑 함께 형용사 쓰이면 우리나라의 그 아름답다가 될 수 있어요. 뭐 is beautiful.
be 다음에 beautiful 나온 거죠. She is beautiful. 그러면 is beautifully 아름답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무튼 그럼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일단은 형용사에 어떤 것들이 있고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대요. 보세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거에 얘는 pretty girl. 그지? girl이란 명사를 앞에 있는 pretty가 아까 명사가 명사 꾸밀 때랑 똑같아요. 그 자리랑 똑같아. 한 명의 예쁜 소녀. 이럴 때 얘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됐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형용사 구라는 걸 만들 수 있대. 형용사 구를 만들어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형용사 구를 만든다 라고 하면 sure of success. 이거 성공을 확신하는 이란 이게 sure이라는 형용사가 핵심이 되는 형용사 구예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게 알겠어요? 근데 이 형용사 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A girl 한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sure of success 성공을 확신하는 소녀. 알겠어요? Sure of success. 이렇게 쓰면 sure of success란 이 형용사 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앞에 있는 girl을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래서 한 단어일 때 형용사는 대부분 앞에서 꾸며요. 한 단어일 때 형용사는. 하지만 형용사가 덩어리를 이룰 경우가 있어. 그걸 형용사 구라고 부르는데 형용사의 구가 있으면 앞에서는 못 꾸미고 뒤에서 꾸며요. 이해됐죠? 그래서 a girl 한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성공을 확신하는 소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앞에서 꾸미는 거고 이게 뒤에서 꾸미는 거야. 이게 형용사가 꾸미는 거고 이게 형용사 구가 꾸미는 겁니다. 이해됐죠? 형용사 구의 또 다른 역할이 보충 설명한다고 했는데 보충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보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 써놨죠? 이거는 이제 이런 예가 쓰입니다. 요 밑에 이거에 대한 예 하나 써줄게요. She is sure of success. 자신의 그러면 her success.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문장이 이루어지죠. she가 주어가 되고요. is가 이다라는 뜻의 뜻으로 쓰인 거고 얘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확신하는 이다. 확신하는 이다 합치면 확신한다야. 왜 아까 배운 것처럼 is beautiful 되면 아름다운 이다가 아름답다가 된다고 그랬죠? 확신하는 이다는 확신한다가 된다. 우리나라 말로. 그녀는 확신한다. 그녀의 성공. 이렇게 쓰이는 용법이 보충 설명, 보어로 쓰이는 겁니다. 이제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선생님 수식이나 보충 설명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봐봐. 수식은 아까 얘기했잖아. 범위를 뭐 하는 거라고? 좁히는 거라고. 한 예쁜 소녀 그러면 예쁜 소녀로다 범위 확 주는 거지. 그죠? 한 소녀인데 성공을 확신하는 소녀 그러면 확신하지 않는 소녀들은 다 배제되는 거지.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수식이고요. 이거는 she의 범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한다고. 그녀의 상태가 뭐예요?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그래서 그거를 보충 설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일단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이거 써놓으세요. 미리 한번 앞서 나가 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앞에 미리 나갈 거를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미리 좀 땡겨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빠르게 뒤에서 술술술술 풀어갈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앞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힘들 수도 있는데 보자. A selfish man, 한 이기적인 남자입니다. selfish는 man을 뭐 해줘요? 이렇게 꾸며줍니다. 한 단어 형용사로서 꾸며주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하나의 이기적인 남자야. 두 번째, Brian is selfish.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형용사 구는 한 단어부터 시작이에요. 구가. 이래서 영어에서 구는 두 단어부터가 아닙니다. 영어학에서 현대 영어학에서는 구를 한 단어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Brian is selfish. 그러면 한 단어로 보이지만 이거 한 단어 이상이라고 한 단어지만 한 단어로 이루어진 구라고 보셔야 된다고. 브라이언은 이기적이다. 브라이언에 대한 설명이죠. 이래서 이렇게 쓰인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보충 설명하는 역할. 앞에서 수식하는 것은 한정이라고 부르고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것은 서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용어도 한정 형용사, 서술 형용사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범위 좁히는 것은 한정,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것은 서술. 이해됐죠? 형용사에 분리 봅시다. 형용사 중에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는 형용사 있어. 앞에서 수식만 할 수 있지 다른 역할 보충 설명을 못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lone, 외로운, main, 주요한, outer, 외부에 뭐 외부에 이런 뜻이죠. eldest 등 나이가 가장 많은, daily, 매일매일에, former 예전에, 그다음에 endure 실내에, own 자신의 라는 뜻이죠. my own car 이런 뜻이죠. only 유일한, 그다음에 mere, sole 유일한 이런 뜻이죠. 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만 꾸미는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야. 앞에 얘기했던 한정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이 기능은 못 쓰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she's main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she's alone, alone 안 된다는 얘기야. she's alone 이래서 lonely 이런 말 써야 되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뭐 she's mere, she's sole, she's only 이런 말도 쓰이지 않는다. she's only, own 이런 말도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술형용사. 얘네들은 명사를 앞에서 못 꾸미고 보충 설명을 하거나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 뒤에서는 꾸밀 수 있어요. 뒤에서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술형용사입니다. A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입니다. afraid 두려운, alike 동일한, aware 알고 있는, asleep 잠자고 있는, awake 깨어 있는, glad 기쁜, content 만족한, pleased 기쁜. 이런 애들은 보통 동사 뒷자리 나오거나 명사 뒷자리 나와요. 알겠어요? 앞에는 못 나온다는 얘기야. afraid guy 이런 말 안 쓴다는 얘기야. The guy is afraid of 이런 식으로 쓰이지. unlike 뭐 guys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얘기야. The guys are like 그렇게 쓰이지. 이해됐나요?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한정, 서술 둘 다로 쓰이는 형용사 대부분이 이렇게 쓰여요. 대부분이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보충 설명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형용사들의 대부분이 뜻의 차이가 없어. 예쁜, 아름다운, 훌륭한 이런 애들을 다 앞에서 나오거나 뒤에 있거나 다 뜻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뜻인데 진짜 중요한 건 얘예요. 한정의 용법과 서술의 용법에서 뜻이 차이가 발생하는 애들이 있어. 응?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The present CEO 그러면 이것은 참석한 CEO가 아니라고. 무슨 CEO예요? 현재의 CEO입니다. 앞에서 꾸밀 때의 뜻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현재의라는 한정으로 쓰일 때는 현재의로밖에 안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the CEO was present 이렇게 쓰이면 was는 였다는 과거죠. 이렇게 쓰이면 이때 present는 보어로 쓰인 거거든. 보어로. 지금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 present의 뜻은 현재이라는 뜻이 아니라 참석한이라는 뜻이라고. 그 CEO는 참석했다라고 해석해 준다고요. 이해됐어요? 중요하겠지 이거는. 왜? 뜻이 바뀌니까. 이건 정확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사실 선생님이 한정, 서술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도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법에서 이렇게 해석이 바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뿐이지 한정, 서술이라는 그런 용어를 앞으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수업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중요한 건 앞에서 꾸밀 때의 뜻하고 보어에 쓰일 때의 뜻 또는 뒤에서 꾸밀 때의 뜻이 다른 형용사들이 존재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present하고 able 특히 알아주세요. unable man 그러면 한 명의 유능한 남자가 되는 것이고 he's able to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응? 뜻이 달라져.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형용사 중에서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형태를 가진다. 원급은 원래의 형태를 얘기하고요. 비교급은 보통 이 R이 붙거나 앞에 more이 붙는 애들을 비교급이라고 하고요. 최상급은 뒤에 EST가 붙거나 앞에 most가 붙는 애들을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happy가 원래 형태인 원급, happier은 ER 붙었으니까 비교급, happiest는 EST 붙었으니까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happy는 그냥 행복한, 원래 뜻 그대로고요. 비교급은 더라는 말이 붙는 거죠. 더. ER이 더라는 말이 되는 거죠. 더 행복한이 happier이 됩니다. 그 다음에 happiest는 가장 행복한. 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happiest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나 이 단어 처음 봤으니까 사전 찾아봐야지 그러면 happiest가 안 나와. 알겠어요? happy만 사전에 나와. 그러니까는 ER, EST라는 것이 쓰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 형태 원급, ER 붙으면 비교급, EST 붙으면 최상급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형용사 중에는 이런 것들이 정도를 따질 수 있는 애들이 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important, 중요한, 비교급은 more important.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쓴 김에 important라는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앞에 more이 붙습니다. more important. 그 다음에 최상급에는 most가 붙어요. most important. 그리고 most 앞에는 보통 T가 the라는 단어 붙어서 the most importan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이해되셨죠? 됐나요? 쓰세요. 썼어요? 지웁니다. 다 했어. 오늘 수업 다 했어요. 오늘 수업 길었지? 앞으로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품사 배우는 시간이 조금 여러분이 힘들고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여기서는 뭐 딴 얘기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보면 생각나는 형용사 뭐 이런 거 물을 수밖에 없지.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시간까지는 좀 힘들 거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재밌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좀 재밌어질 거야. 지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 수업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이러지 말고 알아가는 데서의 즐거움은 좀 쌓여야지 생기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들어도 참고 꾹꾹 참고 보시기 바라요. 봅시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그죠?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뭐의 핵심이 된다? 그치? 명사 구의 핵심이 되는 게 명사다. 이랬나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명사의 핵심이다. 예를 든 게 shoe store 있었죠. 하나의 신발 가게. 그죠? shoe라는 거는 단수로 꾸며야 된다고 해서 shoes store 아니야. shoe store예요. 그리고 그 수식이라든지 한정이라든지 제한이라는 건 범위를 뭐 하는 것이다? 좁히는 것이다. 그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조인성 닮은 영어 선생님 범위 확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는 명사구를 비롯한 명사의 덩어리를 대신해요? 대명사죠. 대명사는 명사구를 비롯한 명사의 덩어리를 대신합니다. 써가면서 해볼까요?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를 앞에 수식하거나 명사구의 핵심이 된다. 그 다음에 뭐는 명사구를 비롯한 명사의 덩어리를 대신합니까? 대명사죠. 그럼 명사의 덩어리는 뭐이다 그랬어요? 명사구,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이 있어요. 앞으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다로 끝나는 말 뭐예요? 동사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동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따 한번 리뷰할 시간이 없구나. 동사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동사는 크게 무슨 동사 나눠진다? 조동사와 본동사로 나눠진다. 조동사는 화법을 나타내는 조동사, 그다음에 완료를 나타내는 시상, 진행 시상, 태조동사. 화법, 완료, 진행, 태로 나눠져요. 화법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완료 뒤에는 PP, have PP. 그다음에 진행 비동사 뒤에는 ing. 그다음 수동태 비동사 뒤에는 PP가 나온다라는 것도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조동사 말고 본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본동사는 다시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눠진다. 비동사는 이다란 뜻이 있고 있다란 뜻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사는 다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목적어가 있냐 없냐라는 뜻이죠. 대명사에서 그거 하나 빼먹었네요. 대명사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주어하고 목적어는 다른 존재라고 그랬죠. 원래 다른 존재인데 오로지 주어하고 목적어 같아지는 경우 뭐야? self나 selves가 붙는 제기대명사 쓰이는 경우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뭐예요? 수식하거나, 그죠?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여러분 차이가 좀 다를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좀 고쳐놨는데,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형용사 구를 이뤄서 이렇게 썼을 거야.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형용사 구를 이뤄서 형용사 구를 이뤄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거나, 그다음에 보어로 쓰이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형용사이다. 다시 한번 형용사 정의할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있어. 그죠? 한정 형용사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용사 구를 이뤄서 뒤에서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형용사는 한정 형용사, 서술 형용사 둘 다 쓰이는 애들이 있는데 한정, 서술 이런 것들 큰 의미 없고 뒤에서 쓰이는 둘 다로 쓰이는 애들 중에서 뜻이 달라지는 애들, 특히 present하고 able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present는 명사를 앞에서 꾸밀 때의 뜻이 현재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이거나 뒤에서 꾸밀 때의 뜻은 참석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배운 거 5번 이해하면서 읽어주세요. 5번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알겠어요? 이해하면서 읽어. 이거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숙달. 알겠어요? 숙달 시켜야 돼.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10번 읽으면 더 좋습니다.
교재에 있는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싹 다 외우시고 선생님이 혹시 뜻 얘기 안 해주거나 나는 모르는데 뜻 얘기 안 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서 좀 찾아보세요. 아시겠어요? 사전 많이 찾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숙제 꼭 하셔야 돼. 숙제 안 하시면 선생님 닮은 딸 났습니다. 겁나죠? 네,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절대 공식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